여러분, 충격 고백입니다. 올 초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지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일 제가 한강에 떠오를지도 몰라요. 돈 몇백 때문에 계엄령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난 사업가 부부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500억 자산가 이야기. 집에 고급차 여러 대, 아들, 딸 모두 잘 살고 72세. 부러울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 치료약은 돈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주 알렉스가 3일간 왔습니다. 엄마에게 쓴 편지, 엄마의 허그가 그립다는 부분에서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강 발언의 충격, 120만 명 해외여행의 아이러니, 착한 인간의 딜레마, 500억 자산가의 우울증, 아들과의 라스베가스 대화, 그리고 손주 알렉스의 눈물겨운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일 한강에 떠오를지도 라는 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민자들은 아주 짧은 시절에 고국의 명절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구정 명절인지라 한국의 지인들 소식이 궁금했어요. 한국 소식을 평소에 잘 전해주는 마당발 아줌마에게 간만에 저녁 시간을 맞춰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통화할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국 조금 전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 미국 그래요? 난 휴전 중인데 한국 사업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악만 남았다고. 내일 제가 한강에 떠오를지도 몰라요. 돈 몇백 때문에.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이놈의 명절은 왜 이리 길고 긴지. 계엄령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네요. 언제까지 연휴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꼈네요. 대체 맨날 놀고 언제 일할런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해피 구정이어요. 미안해요. 이 집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집인데 구정을 맞아서 그놈의 돈 때문에 분위기가 싼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갑작스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연속적인 충격의 경험을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 직장에서의 해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사업의 실패,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말로, 배우자의 투병 생활, 자식들의 불효, 자녀의 탈선, 어쩌면 그런 일들로 무너지는 자와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자로 우리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무튼 삶이 춥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봄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최승호라는 시인의 시 중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맞습니다.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뎌가고 참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한강에 떠오를지도 이런 충격적인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사도 안 되는 이 시국 설 연휴에 120만 명이 해외여행 가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한 해 2,400만 명이 해외여행 가서 25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부부 싸움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조 원의 부채가 있어도 기본소득 뿌리겠다는 놈들과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 가겠다는 그런 연놈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위해 얼어붙은 아스팔트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사는 안 되는데 120만 명은 해외여행, 매출은 반토막인데 기본소득 뿌리자는 소리,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사람 되려다 가난한 사람 되지 마라. 착한 사람 되려다 약한 사람 되지 마라. 주변의 친구들이 김 전무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산다고 들합니다. 글쎄, 이 모든 게 다 마누라 공덕이 아닐까 싶어요. 마누라가 나에 대해 일찍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편입니다. 사실 거기다 내가 우겨서 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하, 한 번은 큰 빚을 져서 그 빚 갚느라 우리 마누라가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고마운 게 원망 안 하고 뒤끝이 없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김 전무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해서 참으면
미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항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누라가 여간해서 말리는 일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하다 지치면 돌아오겠거니 지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스타일입니다. 친구가 당신 마누라 죽어서 화장하면 사리가 한 말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미친놈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혹시나 마누라가 일찍 세상을 뜨면 사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국에 사는 어떤 500억대를 가진 자산가는 집에는 고급차가 여러 대 있고 거기다 아들, 딸 모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부러울 게 없는 72세인 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글쎄, 그만큼 있어도 사는 게 기쁘지 않고 우울하다니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헌데 심리 상담자는 그 나이에도 일이 없으면 그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자산가의 치료약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은퇴 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 두려움, 상실감 등이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안이 제일이랍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인간은 또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할 때 늘 불안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몸이 많이 축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면서는 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불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필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무서운 불안이 오직 경제적 불안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은행 통장에 1억이 더 있든 없든 돈이 안정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일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심기에 따라 불안합니다. 거기다 골프가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오로지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어딘가에 몰입을 할 때 인간은 성장할 뿐 아니라 세상과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500억 있어도 우울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행 통장 1억이 과연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기울어지는 쪽은 대부분 자기 이권이 있는 쪽으로 모든 결정이 기울어진다고 들합니다. 역시 저도 인생을 별 수 없이 그렇게 이로운 쪽으로 결정하며 기울어져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아들과 라스베가스를 단둘이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바빠서 회사에서도 아들과 면담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라스베가스에서 매입한 자동차를 픽업하는 바람에 아들과 호젓한 둘만의 동행을 했어요. 아들은 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편입니다. 아들이 그런 나에게 질려서 그런지 아들은 자기는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더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전하려면 하기 싫은 걸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아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이지만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인간의 삶 가운데 불행으로 인도하는 사랑, 탐욕, 자존심, 배신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누구든 시작할 때 목표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삶이라는 것은 심연 위에 걸쳐져 있는 밧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건너가는 것도 힘들고 돌아서는 것도 힘들고 멈춰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비타민 생산하는 기계와 매일 싸우며 살았어요. 내 인생은 싸움 닭처럼 평생을 두고 싸워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린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격하게 버텼어요. 요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잃을 때 그 소중함을 안다는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려서 소중함을 알게 한 게 몇 개 있어요. 건강했던 이가 다 빠지고 나서 그나마 임플란트를 해서 견디고 있으나 입맛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오리지널 어금니가 있을 때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왕성했던 팔 힘이 줄어서 무거운 걸 쩔쩔매고 들어야 합니다. 잃은 게 많은 요즘 들어서야 무엇이 소중했는지 깨닫곤 합니다. 아침으로 무국과 계란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 녀석 아주 맛있게도 냠냠 잘도 먹으며 할아버지,
식당 같아요 했어요. 3일 동안 같이 있으며 몇 번을 햄버거를 한 번 먹자고 했더니 계속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에세이 연습 겸 엄마 아빠에게 영어로 편지를 쓰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알렉스가 편지라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 후 엄마에게 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잠깐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아주 잘 써내려갔습니다. 내용 가운데 엄마의 허그가 그립다는 부분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의 엄마가 이 글을 보면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어요. 바쁜 아내는 알렉스를 데리고 책방에 가서 ACT 참고서를 50불 주고 사줬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애들은 SAT 참고서도 교회 형들한테 얻어서 봤습니다. 이민 초기에 힘들게 사는 엄마 아빠를 위해 아들은 대견하게 대학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못 사준 책을 아내는 알렉스에게 사줬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내일 한강에 떠오를지도라는 충격 발언부터 시작해서 120만 명 해외여행의 아이러니, 살이 한 말 농담, 500억 자산가의 우울증, 아들과의 라스베가스 철학 대화, 그리고 손주 알렉스의 엄마 허그가 그립다는 편지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내일 한강에 떠오를지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계엄령 이후 매출 반토막, 명절 연휴 길어서 언제 일할런지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뎌가고 참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봄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둘째,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일입니다. 500억 자산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은행 통장에 1억이 더 있든 없든 돈이 안정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일입니다. 어딘가에 몰입할 때 인간은 성장하고 세상과 소통됩니다. 셋째, 마누라 사리가 한 말은 나올 겁니다. 친구의 농담이지만 제대로 봤습니다. 마누라가 일찍이 포기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삽니다. 원망 안 하고 뒤끝 없어서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살이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넷째, 싫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발전입니다. 저는 싫은 건 죽어도 안 합니다. 아들은 싫은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나보다 나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다섯째, 엄마의 허그가 그립다. 손주 알렉스가 엄마에게 쓴 편지,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 엄마가 읽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지난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성장을 하는 걸 보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사업 어려우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손주 키우시는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인생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후배 기복이가 유타에 온 그 후속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봄은 달려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디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알렉스처럼 부모님께 허그 꼭 해드리세요. 내일 한강에 떠오를지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